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보경입니다. 지난 2월부터 3월 이렇게 안정세를 보던 서울의 아파트 값이 지난달부터 다시 또 상승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V자 형태로 반등을 하면서 이사 공급 대책 발표 이전 수준까지 올랐는데요.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셋째 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0.1% 상승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이 0.1% 오른 것은 2월 첫째 주 조사 이후로 한 15주 만이라고 하고요. 주간 상승률로는 올해 최고치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의 흐름 분위기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지역 볼까요? 먼저 서울의 중심 업무지구죠. 종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종로 5가에서 투룸 아파트 만나보실 거고요. 이어서는 서울 동부권의 핵심 지역 동대문구 답심리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중심으로 자세한 지역 얘기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하신데요. 무료 전화입니다.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나눕니다. 도심재생연구소 최한희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좋은 지역, 좋은 물건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함께하는 시간 먼저 만나보실 지역은요. 저희 종로로 갑니다. 종로 5가고요. 투룸 아파트입니다. 1호선 종로 5가역과는 걸어서 한 4분 정도 거리, 시세가 4억 3,500에서 4억 6,500선입니다. 투룸 구조의 아파트거든요.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구 많고 또 상업지구 많은 곳에서 만나보게 되는 주거 공간, 그것도 아파트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저희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정리를 하면서 시작을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구도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 압력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개발이 마무리됐을 때 더 좋은 도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약간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 공간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라는 면에서 추천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곳은 40-50년 된 굉장히 구도심이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좀 허물어가는 건물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우는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투자 가치 면에서 매우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풍부한 수요층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바로 앞에 종로 3가역이 있기 때문에 종로권은 이제 상권이 굉장히 많이 둘러싸여 있잖아요. 종로 5가, 종로 3가 쭉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상인분들의 수요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겠고요. 중간중간에 병원도 많고 대학가들도 많기 때문에 수요층은 굉장히 탄탄한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은 신규 공급이 굉장히 희소하다라는 것인데요. 옛날에 있던 건물들을 다시 허물고 짓기랑 굉장히 어려운 땅이 바로 이곳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 또 나가질 않기 때문에 그곳을 허물고 아파트가 세워지기랑 굉장히 어려운 땅임을 말씀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개해드리는 아파트가 굉장히 인기 있는 매물이 될 것이고 계속적으로 좀 사랑받는 매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늘 귀한 물건이라는 거죠. 땅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새로 짓는 건물이 상당히 희소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높은 점수를 주면서 얘기를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종로입니다. 임차 수요 정말 많은 곳이고요.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업무 공간, 상업 공간이 참 많은 곳이에요. 지도 보면서 주변의 분위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지하철역으로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1호선으로 먼저 가보시면 종로 5가역에서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로 5가역에서 걸어서 한 4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1호선과 4호선이 다니는 동대문역에서도 한 5분 정도면 도착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 바로 앞쪽에 또 버스 정류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 조금 벗어난 지역도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대중교통으로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정말 최상급의 위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고요. 또 주변을 좀 살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대기업급의 회사들도 많고요. 작은 회사들도 틈틈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이게 4대문 안에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4대문 안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직장인들의 수요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걸어가면 또 서울대학교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한 6,200명 정도의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요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점에서 수요는 계속적으로 넘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어나고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의 인프라를 좀 살펴드리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실 때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백화점 바로 옆쪽에 많이 있고요. 또 지하상가도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내가 직접 집 앞에서 간단히 무엇을 살 때도 빠르게 뭐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주변에 이제 녹지나 그런 것들도 잘 되어 있는데요. 일단 동대문 쪽에 좀 걸어 나가 보시면 요즘은 동대문 굉장히 많이 발전이 돼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힐링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틈틈이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내가 걸어서 그곳을 이용할 수 있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겠고요. 청계천 집 앞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연을 벗삼아서 걷기 원하실 때 일부러 멀리 가지 않아도 푸릇푸릇한 환경을 눈앞에서 보면서 빠르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곳에서 직접 생활을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살기 좋은 곳이다. 다른 곳 이사 가지 않아도 편안하게 내가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으로 이제 거주하기 참 좋은 환경까지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직주 근접 좋아서 출퇴근하기 좋은 곳인 줄만 알았는데 종로가 또 여러 가지 인프라까지 잘 갖추고 있어서 거주 환경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귀하니까 희소성적인 면까지도 상당히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로구 종로 5가입니다. 지하철은요, 1호선 종로 5가역을 걸어서 4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에서 얘기를 펼쳐드리고 있고요. 노후되고 낙후됐습니다만은 이게 계속해서 꾸준히 그런 게 아니라 이제 하나하나 분위기를 바꿔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발 계획들도 예정이 돼 있을까요? 네, 일단 큰 계획들 위주로 하나하나씩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가장 큰 호재가 아마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일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귀 기울이시고 눈여겨오셨던 사업일 것 같은데요. 굉장히 부지가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부지도 있고 멈춘 부지도 있고 계획 중인 부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단계적으로 굉장히 넓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곳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면 뭐 스마트 앵커 시설이나 공공 복합 시설, 그다음에 하나하나 예전에 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것을 넣는다라는 취지고요. 그렇게 된다면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복작복작한 곳,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유동인구도 많이 늘어날 것이므로 주변이 훨씬 더 발전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이제 사업은 율곡로 제1종 지구단위 계획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 율곡로 한 번쯤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허름한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지나가면 정말 옛 느낌이 많이 나는데요. 그 옛 느낌을 좀 신식으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큰 건물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큰 건물이 들어가게 된다면 더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생활을 하는 곳이 될 것이고 주변이 하나하나씩 변화가 되면서 더 깨끗한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 깨끗해지면 사람들이 더 살기 좋은 동네가 될 것이고 일부러 찾아가는 동네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치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도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남에 코엑스가 있는데 강북에 코엑스를 만들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개발 추진 중에 있고요. 이곳에는 뭐 호텔이나 영업시설 하나씩 다 들어가겠고 우리가 무엇을 살 수 있는 물건을 살 수 있는 백화점이나 쇼핑시설들도 하나하나씩 다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가 된다면 원래 이제 코엑스를 보면 정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많잖아요. 그것이 이제 강북에도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강북에도 곳곳에 그런 곳들이 자그맣게 있지만 굉장히 큰 공간이 하나 더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게 되겠고, 유동인구도 늘어나게 되겠고, 또 주변에 이제 시설들이 훨씬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살아가는 데도 훨씬 더 좋은 공간이 될 것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개발 계획들이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노후되고 낙후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더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재 얘기 들어봤고요. 자, 종로입니다. 어떤 집이 괜찮을지 이번에는 매물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종로에는 사실 직접적으로 머무를 만한 공간들이 굉장히 희소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내가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다세대 주택보다는 특히 이런 상업지역일수록 좀 탄탄한 매물, 아파트, 그리고 동수를 좀 확인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지하주차장 공간들이 잘 마련이 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제가 한 번 임장 활동 해보지 마시고 몇 번 임장 활동을 통해서 꼼꼼히 물건을 좀 분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다면 내가 처음 투자를 하셔도 좀 안전한 매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주변에 잠재적 수요층이 많다라는 얘기해 주셨어요. 이 집에 들어와서 거주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많은 직장인들 그리고 많은 그 시장 상인들까지 있는 곳이니까는요. 다양한 임차층을 확보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제 금액 구조 한번 보겠습니다. 임대가 얼마나 나갈런지 이제 금액적인 구조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역 내에서는 좀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매매가가요. 4억 3,500에서 4억 6,5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전세 시에는 3억 7천에서 한 3억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는 보증금 2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6,500에서 한 7,500만 원, 월세 시는 한 1억 4,800에서 1억 5,800만 원 정도 예상되는 귀한 아파트 매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금액적인 구조까지 투자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요. 서울전화 2638-3994로 함께하시면 자세한 상담 가능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이번은 바로 옆 동네예요. 동대문구 기다리고 있습니다. 답심리동이고요.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신담역과 5호선 답심리역을 역세권으로 만나볼 수 있는 위치,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9천만 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동대문구 얘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2호선 좋은 거는 여러분 워낙에 잘 아실 테고 또 5호선이 상당히 강하더라고요. 웬만한 주요 업무 지역을 관통하는 곳입니다. 동대문구예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곳이 동북권 교통의 중심지라는 것인데요. 이곳을 오가는 호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호선 다니고 2호선 다니고 5호선 그리고 분당선, KTX, GTX, 경전철까지 좀 가깝게 이용을 해볼 수 있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 환경이 이곳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지역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대문구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라는 것인데요. 동대문구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이 완료가 될 경우에 큰 대단지가 하나가 더 생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된다면 향후 이제 지역 시세 상승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곳이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주변을 살펴보면 대학가도 있고요. 직장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지구랑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 업무지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 주거지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신축 소형의 인기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 투자를 하시거나 불안한 마음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좀 공실률을 낮추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서울 중심 지역 중에 저평가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는 것인데요. 서울 지금 가격 아시잖아요. 집값 굉장히 많이 올랐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이 정도 가치가 있는 지역에 이 정도 매물에 이 정도 가격을 만나보시기란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이 있는 지역이 아직은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지역이라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괜찮은 투자처 어디 없을까? 나는 소액인데 좀 안전하게 잘 관리를 하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실 법한 곳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동대문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잖아요. 그 안에서 얘기를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위치 한번 봐볼까요? 주변 분위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하철로 좀 따라가 보시면 2호선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담역에서 도보 한 5분 거리고요. 5호선 답심리역에서도 도보 5분 거리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노선 이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매물이 대로변과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내부 순환도로랑 가깝게 인접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차를 이용하시더라도 이동이 좀 편하신 점도 교통으로서의 장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호선, 5호선이 다니기 때문에 2호선, 5호선을 끼고 있어서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한데요. 일단 을지로 업무지구 가깝게 이동하실 수 있고 강남 업무지구, 잠실 업무지구 다 2호선 라인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지역이고요. 고독지구나 미사지구도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주변이 또 이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씩 멀리 와서 머무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같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을 대체 주거지로 선택하셔서 머무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지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잠재적인 수요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답심리동 자체가 재개발 또 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계획이 되어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던 집을 재개발이 된다라고 해서 멀리 이사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가까운 근교에 또 신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수요도 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또 서울시립대나 한양대, 세종대, 건국대 이런 우수한 대학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학생들의 수요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대형 호재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작은 호재가 아니고 이게 마무리가 되었을 때 지금 소개해드리는 매물에 분명히 영향을 끼칠 호재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가치보다는 미래의 가치 훨씬 더 좋아질 동네의 매물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네, 현재 분위기, 현재의 모습 지금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하철 노선 가까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정말 그 거미줄 같은 교통망을 만끽해 볼 수 있을 서울의 핵심 지역입니다. 동대문구 답심리고요. 잠깐 마지막에 입지 분석 끝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또 개발 계획들 잡혀 있다라는 표현하셨거든요. 이번에는 그 부분을 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호재가 청량리 역세권 균형 발전 계획입니다. 청량리 일대가요,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선정이 되어서 이제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향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는 당연히 더욱더 풍부해질 전망이고요. 인프라가 풍부해진다면 그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개발의 수혜가 지금 소개해드린 지역 전체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안평 일대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안평역 주변이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2.5배에 달하는 52만 제곱미터 규모로 개발이 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것도 작은 게 아닙니다. 굉장히 큰데 그곳에 2.5배에 달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규모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잇따르고 있어서 기대가 되는 사업입니다. 세 번째는 중랑 물재생센터 개발 사업과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인데요. 중랑 물재생센터가 이제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상엔 어떤 것들이 생기게 되냐면 공원 생기고요. 박물관, 테마파크, 편의시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씩 생기면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라고 하고요. 그렇게 된다면 더욱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안평 중고차 매매단지 현대화 사업은 이제 202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곳은 어떻게 이제 설치가 되냐면
지하 6층부터 지상 30층 높이의 최첨단 자동차 복합 산업단지로 변모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8,000개가 넘는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면 그만큼 많은 분들이 그 안에서 또 일을 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될 것이고, 이 많은 분들의 이제 편의시설들을 채워줘야 할 공간들이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도 좋은 사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중랑천 수변공원 재정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천 주변을 이제 강북의 양재천으로 만든다라는 계획이 있는데요. 이것도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여의도 공원의 10배 규모로 만들다라고 하니까 서울시 내에서도 정말 규모가 큰 공원이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정말 관광지가 돼서 많은 분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힐링을 하러 찾아가는 공간으로 탈바꿈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멋진 휴식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있는 땅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면목선 경전철과 동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이 생기면 이제 지금도 물론 그쪽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교통의 중심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교통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전철이 생기면 교통의 중심지로 더 거듭나게 될 것이다라고 느껴지고요. 시세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어떤 집을 고를 때. 그런 것을 봤을 때 교통이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지역이라면 가치가 있는 지역임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동부 간선도로는 지금 지나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혼잡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짜증 내보신 분들 있으실 텐데 그게 이제 지하화로 이제 되면은 공간이 또 넓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이 훨씬 더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쪽에서 또 강남가의 진출입이 또 편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매물을 볼 때 또 강남가의 접근성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제 시세가 오르고 내리고를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강남가 의 접근성이 훨씬 더 좋아진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사업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늘 그 강남과의 접근성 보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빠지면 서운한 꼭 있어야 되는 교통 호재까지 안고 있는 곳입니다. 노후되고 낙후됐었던 동대문구 일대의 모습이 이제 하나하나 변화를 계획하고 있는 곳, 변화를 진행 중에 있는 곳입니다. 저희 오늘은 답심리동에서 얘기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떤 물건이 괜찮을런지 이번에는 매물 얘기를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축 소형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동네를 확인하실 때 어떤 것들이 어떤 매물들이 인기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답심리동이나 아니면 구도심이나 이런 데 매물에 투자를 하실 때는 신축을 선호하는 것들이 많고 또 이런 소형을 선호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축 소형에 잘 갖춰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또 동네를 또 확인하실 때는 계속적으로 수요가 넘치는 동네인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뜨는 동네가 있고 지는 동네가 있잖아요. 그래서 뜨는 동네인지 지는 동네인지 수요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는 동네인지 아니면 조금 수요가 없어지는 동네인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꼼꼼히 체크를 해보신 다음에 투자를 하신다면 좀 성공적인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장 한번 꼭 가보시고 우리가 예전에 가보셨던 그 동대문구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투룸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이라면 다양하게 재미나게 잘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활용 팁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일단 이 지역에 이제 투자를 하실 때는 주변의 시세도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는 시세를 확인하시면 정말 시세가 괜찮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굉장히 세련되게 투룸으로 잘 지어놨습니다. 매매가를 좀 살펴드리면 매매가가 3억 6천에서 한 3억 9천 정도 예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세 시 한 3억 3천에서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되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월 120에서 130만 원 정도까지 잘 나오는 동네입니다. 대출은 한 1억 4천만 원 정도까지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른 실제적으로 투자하실 금액은 전세 시 3천에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9천만 원에서 한 2억 2천만 원 접근 가능한 곳에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동대문구 답심리동 얘기까지 앞서서는 종로도 다녀왔고요. 저희 오늘 이게 복작복작 사람 많은 곳, 차 많은 곳에서 얘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궁금하신 부분 아래 번호 열려 있다는 거 한 번 더 강조를 드리면서 1대1 무료 상담 안내 좀 드리고 1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재테크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 방법이 참 궁금하네요. 여러분 전화 주시고 예약은 필수거든요. 좋은 시간 잘 예약하셔서 또 좋은 투자 정보 얻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 활짝 열려 있고 방금 전에 그 상담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보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4시 26분 23초 됐네요.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두 곳 갑니다. 제가 지역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분과 함께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버라인 오연선 본부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 투샷을 잡아주시면 어떡합니까? 네, 이분과 오늘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오연선 본부장님 소개시켜 드렸으니까 지역 좀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요. 여기입니다. 영등포구 양평동이에요. 1.5룸 오피스텔이고요. 성북구 장위동에서는 1.5룸 다세대 주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앞으로 개발 계획이 상당히 짱짱한 곳이니까요.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먼저 갈게요. 영등포구 양평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1.5룸 오피스텔이고요. 5호선 양평역과는 걸어서 4분 정도 거리, 1.5룸 오피스텔 시세가요. 2억 7,500에서 2억 8,500 잡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인 수요도 많고요. 개발 재료도 다양한 곳입니다. 영등포구거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양평동은 그동안 이 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살짝 멀리 있었던 지역인데요.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영등포구 내에 있는 양평동입니다. 학군의 메카인 목동과 또 오피스타운의 여의도인 가운데 위치한 정말 보석 같은 입지이고요. 또 최근에 이 양평동이 공공재개발 지역이 두 곳이나 선정이 되면서 좀 특히나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양평동은 이 중공업 지역으로 과거에는 낙후된 공장지대의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주거지로 주목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이 정비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서 새 아파트들도 하나둘 들어서고 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신축 아파트 단지들과 함께 미니 신도시급의 주거지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발이 집중이 되고 있는 양평동에 또 교통 호재들도 들썩이고 있는데요. 뒤에 호재 부분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제물포기 지하와 또 월드컵 대교의 개통 등으로 이렇게 입지까지 좋은 양평동은 이 서남부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2024년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신안산선이라든지 목동선 또 신림성의 개통도 이렇게 줄줄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일대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뭐 황골탈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양평동인데요. 이 양평동의 미래성장 잠재력과 비교해 볼 때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저평가되었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상당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여의도를 또 품은 영등포 지역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지로의 직장 내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입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수요로 인해서 좀 임대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는 편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추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거, 뭔가 이렇게 작은 금액으로 안정적인 곳에 투자를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아는 곳입니다. 그래서 투자의 리스크를 좀 줄여갈 수 있는 곳이거든요.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주변 분위기가 어떤지 저희 입지 여건 한번 또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이 영등포구 양평동은 한강 생활권으로 동쪽으로는 여의도, 또 서쪽으로는 목동을 접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마포권역과 구로권역의 이 서남권의 핵심 입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양평동은 이미 올림픽대로라든지 서부간선로, 안양청로, 공항대로 등 이렇게 주요 간선도로의 이동도 굉장히 편리하지만요. 또 양평동을 들썩이는 교통 호재들로 인해서 앞으로의 교통 여건은 굉장히 우수해질 것으로 좀 기대를 한몸에 모으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도로의 상황뿐만 아니라요. 지하철 5호선 양평역에서 도보 4분 거리 역세권입니다. 이 5호선을 타고 이동하게 된다면은 환승 없이 주요 업무지구인 여의도로는 6분, 또 광화문으로도 19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이 출퇴근 교통 여건은 최상급이기 때문에 특히나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 추천 매물 바로 앞쪽에 양평재개발 12, 13, 14구역과 또 영등포 기계상가를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가 이제 막 입주를 앞둔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니 신도시급으로 주거 환경이 대폭 개선이 되면서 또 이 주변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동반 상승 효과까지도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도심의 한 가운데지만요. 또 풍부한 공원들과 또 한강변 입지들로 인해서 또 쾌적한 이렇게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곳입니다. 이 계절에 따라 달라지는 한강의 모습과 또 한강 둔치가 제공하는 이런 자연 환경을 모두 누릴 수 있는 입지가 되겠고요. 또 마지막으로 풍부한 생활 편의 인프라도 장점인 곳입니다. 멀리서도 찾아오는 이런 대형 마트들과 또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이런 인프라가 몰려있는 몰과 또 관공서, 대학 종합병원들도 모두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수요는 풍부한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본부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 일대가 정말 놓치는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목동 내려올 수 있죠. 그리고 다리 건너서 홍대 신촌권역도 내려오고 마포권역, 가까운 여의도권역, 그리고 아래쪽 구로까지 정말 다양한 곳에 직장을 두신 분들이 바로 이 영등포에 거주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반시설 잘 갖추고 있으니까 거주 환경도 좋음을 저희가 지도 보면서 주변의 입지 여건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호재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 영등포구 양평동입니다. 영등포의 개발 재료 많은 거 우리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하나하나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네. 네, 이 영등포구 양평동 일대는 앞에서 이렇게 설명드린 대로 이런 지리적 이점을 이미 갖췄지만요. 또 중공업 지역으로 인해서 개발이 재해가 되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만 최근에 도시정비 사업과 또 대규모 교통 호재들로 인해서 정말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 지역으로 앞으로의 미래 성장 잠재력이 큰데 반해서 서울의 다른 지역의 부동산에 비해서 저평가되었기 때문에 향후 가격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교통 호재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요. 주요 교통 호재로는 서부간선도로 지하와 또 국회대로 지하와 또 월드컵 대교의 개통이 있고요. 이 교통 호재들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제 모두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 기대치가 한껏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개통을 앞둔 도로 사업 중에서 전문가들이 가장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이 서부간선도로의 지하화입니다. 이 양평동에서 금천 IC 구간에 이 4차선 도로를 지하하는 건설 사업으로요.
2016년도에 첫 삽을 떴고 올해 이제 9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서부간선도로는 24시간 정말 상습 정체 구간이기 때문에 도로 소음과 오염이 줄어들고 또 물론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 재물뽑기 지하화 사업이 있습니다. 신월 IC에서 국회의사당 기간에 이르는 7.6km 구간을 역시 지하화하는 사업인데요. 재물포 터널은 이제 4월에 개통을 하고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곳 역시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이렇게 지하화됐기 때문에 신월에서 여의도까지 정말 출퇴근 시간도 54분에서 18분으로 정말 36분이나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면서 이렇게 교통난도 해소가 될 전망이고요. 이렇게 뿐만 아니라 지하화된 국회대로 상부는 또 공원으로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 주거 환경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이 같이 개선이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파급 효과까지도 기대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또 29번째 한강대교인 월드컵대교도 착공 11년 만에 올해 개통 예정인데요. 마포와 상암동으로 접근이 용이해졌기 때문에 역시 교통 여건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호재가 되겠고요. 또 이 밖에도 2024년에 개통을 앞둔 신안산선과 또 올해 착공을 앞둔 목동선, 또 신림선이 줄줄이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양평동은 그야말로 이렇게 교통의 중심지로 거듭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또 요즘 이렇게 양평동이 주목받는 데에는 이런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재개발로 인해서 주거 환경이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시작이 영등포 기계상가를 재건축한 신축 아파트가 이제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25대 1이라는 경쟁률로 좀 상당한 시세 차익으로 인해서 이 양평도 재개발이 신호탄으로 남을 이런 재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바로 또 추천 매물지 바로 앞이 양평 12구역입니다. 지난해부터 이주를 하고 이제 곧 철거를 앞둔 상황으로요. 여기에는 7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오피스, 상가 등이 재개발이 돼서 2023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으로는 이번 1월에 공공재개발로 선정된 양평 13, 14구역이 나란하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두 곳이나 선정이 되면서 특히나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13구역은 613세대, 또 14구역은 360여 세대의 아파트로 이렇게 공공재개발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일대가 모두 재개발이 완료된다면은 지금의 모습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신축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거 환경은 완벽하게 달라지고 모두 이 추천 매물지에서 1분 이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반 상승 효과까지도 크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 여러 가지 호재들이 저희가 만나보는 이 현장에서 가까운 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런 호재 얘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양평동입니다. 주변에 노후되고 낙후됐던 이미지가 우리가 기존에는 강했었다면 이제는 이것도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미운 오리가 이제 백조가 될 날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거. 우리가 늘 매수는 적정한 타이밍에 들어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지금 정도면 괜찮겠다라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오늘 양평동 얘기를 들려드리게 됐습니다. 지하철 5호선 양평역과는 걸어서 4분이면 만나볼 수 있는 역세권 안에서 얘기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양평동이 좋은 게 이렇게 언덕이 없고 이렇게 평지로 만나볼 수 있는 곳이어서 거주 환경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게다가 영등포 안에서도 한강변과 가까운 양평이어서 더더욱 그 한강의 수해까지 만나볼 수 있다라는 여러 가지 강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이 안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물건이 괜찮을런지 이번에는 체크 포인트 한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통 호재도 넘치고 또 정비 사업들로 인해서 정말 완벽하게 달라지고 있는 이렇게 개발이 한참 진행 중인 양평동이니만큼 좀 서둘러서 현장에 나와보시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특히나 이곳은 출퇴근 여건이 굉장히 좋은 곳으로 특히나 직장인의 수요가 많은 이렇게 젊은 직장인층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역에서 가까운 역세권의 오피스텔을 찾아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역시 많은 수요로 인해서 높은 임대가가 형성돼 있기 때문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점도 투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듯하고요. 역시 건물의 가치도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10층 높이의 대로변
완전 오피스텔로 정말 막힘없는 뷰와 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옵션 사항들도 꼼꼼하게 들어갔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젊은 직장인의 수요에 맞는 주변의 환경의 인프라들도 잘 갖춰져 있는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풀 옵션으로 몸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집이라면 젊은 임차인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인기를 끌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작은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임대를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금액적인 구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네, 이 5호선 양평역에서 300m 이내에 도보 4분 거리의 역세권에 또 독립된 방과 거실이 있는 1.5룸의 오피스텔 신축의 분양가는 2억 7,500만 원에서 2억 8,5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의 전세 시세는 2억 7천에서 2억 8천만 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세를 좀 활용하셔서 투자하신다면은 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이곳은 월세 수요도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월세로 접근하신다면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는 70에서 80만 원 정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을 좀 활용하셔서 월세로 접근하신다면은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면은 월세 투자도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금액적인 구조까지 투자 전략 확인을 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전화 1638-3994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지역 가겠습니다. 이번엔 저희 성북구 쪽으로 갑니다. 장위동이고요. 1.5룸 다세대 주택, 4호선 미아 사거리역과는 걸어서 한 8분 정도 거리네요. 시세가 3억 4천에서 3억 5천대. 지금부터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북구 장위동입니다. 어떤 투자의 매력이 있는지 저희 투자 포인트 먼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장위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장위동은 서울 최대 규모의 재개발 지역으로 총 15개의 구역으로 나눠져서 이 재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장위동은 이 강북권의 고급 주거촌으로 그 위상이 달라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장위 12구역은 이 장위 뉴타운 개발 지역 중에서 가장 중심부와 접근성이 좋은 위치가 되겠고요. 또 이 동북선 개통으로 인해서 앞으로 초역세권이 될 예정으로 그 더불어서 이 역세권 고밀도 개발까지도 기대가 되는 구역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12구역은 2014년도에 구역 지정이 자발적 해지가 된 상태인데요.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요. 이 현재 12구역은 주민들의 재추진의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높은 동의율로 재추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액으로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겠고요. 이렇게 요즘 재개발 투자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만큼 또 투자 금액도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이 아닌 이 수도권 지역도 투자금이 4억에서 5억은 있어야 이 재개발 투자에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이렇게 1억대로 투자가 가능한 장위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재추진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요. 혹여나 좀 시간이 소요된다 하더라도 주변이 고급 주거촌으로 변모하고 또 동북선이 개통이 되고 또 강원대역 역사권 개발 또 GTX 신호선의 개통 등 여러 개발 호재들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가치 상승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판단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투자 포인트를 한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장위 뉴타운 사업이라는 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시세 차이까지도 기대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12구역이에요. 잠깐 취소됐는데 다시 포함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어디쯤인지 저희 지도 보면서 입지 여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이 서울의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인 장위동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12구역 입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장위 11구역은 2009년도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지만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또 금융위기와 더불어서 2014년도에 자발적으로 해지를 하였습니다. 해지할 당시에 주변의 아파트 시세도 4억대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재개발 메리트가 크지 않다는 판단이 컸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12구역과 가까운 기름 뉴타운의 30평대 시세는 12억을 호가하고
장위의 다른 구역들의 아파트도 또 모두 무난하게 10억 클럽에 진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추진의 의지를 갖고 지금 동의서를 활발하게 걷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12구역은 현재 4호선 미아사거리역과 도보권이 되겠고요. 또 2025년에 완공이 돼 동북선 창문여고역에서 정말 초역세권으로 또 역세권 고밀도 개발도 추가 추진 예정으로 이렇게 추가 용적률까지 받는다면은 좀 사업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 장위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장위 12구역은 현재 이 장위 뉴타운 사업 전체 중에서 서울 중심부와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라고 하겠습니다. 또 창문여고역과 초역세권이 될 전망으로 또 역세권에 대한 메리트도 있겠고요. 또 이곳은 이미 주거지로 잘 형성이 된 곳이기 때문에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대형 마트라든지 백화점, 극장 이런 생활 편의시설들도 잘 갖춰져 있고요. 또 도보로 5분이면은 북서울 꿈의 숲 이 대형 공원까지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숲세권으로 이렇게 산책과 힐링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주거 만족도도 굉장히 큰 입지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 입지 분석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호재 얘기 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 장이동이에요. 어떤 개발 계획들 예정이 돼 있을까요? 예, 장이동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로 이렇게 강북을 대표하는 고급 주거촌으로 변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장이동은 과거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완전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먼저 가장 진행이 빨랐던 이 구역은 2017년도에 이미 입주를 마친 상황이고요. 또 1구역과 5구역도 삼성 레미안이 2,500여 세대가 지난해 입주를 한 상황이고 7구역도 이제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4구역도 철거를 마친 상황으로 300여 세대가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10구역도 한참 철거 중으로 여기도 프로지오 2,000여 세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은 해지가 되었지만 그만큼 재추진의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재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좋겠지만 대부분 좀 그렇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 14구역만 하더라도 해지가 되었다가 지금 주민 동의로 재추진되면서 현재 조합 설립 인가 단계이고요. 또 15구역도 해지 자체가 무효라는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다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이동과는 완전히 달라져서 프리미엄도 굉장히 많이 붙고 가격 상승이 된 이유는 역시 이 재개발 사업이 가장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권 최대 개발 사업이라 꼽히는 강원도 역세권 개발 사업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연내 개발 계획을 확정 짓고 좀 빠르게 착공이 들어갈 예정으로 현재는 민자 역사와 물류 시설이 들어선 부지에 여기에 업무 복합 시설이 들어설 예정으로 역시 주변 환경이 완전하게 달라지고 가치가 상승하는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를 받침할 교통 호재들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GTX 신호선이 강운대역을 지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강운대역에서 삼성까지 강남구 삼성까지 1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남 쪽으로의 접근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될 그런 호재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전에 낙후된 이미지의 장이동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듯합니다.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는 강북의 중심지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 봤고요. 체크 포인트, 어떤 집이 괜찮을지 이번에는 매물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렇게 뉴타운 사업은 단계가 굉장히 많은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초기에 들어간다면은 투자금을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이고요. 소액으로 이렇게 재개발 투자가 가능한 장위 12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단계가 많은 만큼 또 시간도 소요되는 재개발 사업인데요. 그 사이에 임대차가 원활한 좀 신축을 찾아보신다면은 수월한 투자가 되실 듯하고요. 장이동은 재개발뿐만 아니라 여러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많이 달라지고 있는 그런 강북 지역의 최고의 고급촌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의 시작점인 지금이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금액 구조 보겠습니다. 투자 전략 어떻게 한번 세워볼까요? 네, 이 장위 뉴타운의 큰 테라스를 가진 1.5룸의 시세는 3억 4천에서 3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돼 있고요. 전세 시세는 1억 8천만 원 정도로 전세를 끼고 투자하신다면은 실투자금은 1억 7천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1억대 재개발이 투자가 가능한 정말 유일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월세 기준으로 월 보증금 1,000에 60에서 70 정도의 월세가 가능하다라는 것도 한번 강조를 해드릴게요. 전세든 월세는 여러분들 투자 계획에 맞게 해보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1:1 상담 좀 빠르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2억대 재개발 투자 그리고 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시고 예약하시면 또 맞는 시간대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가 있다는 거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방금 전 투자 상담 관련해서도 역시 같은 번호입니다.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